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하네요. 잠도 안 오고 졸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취득세 기초 강의 끝났죠? 취득세. 자, 주목하세요. 취득세. 가장 중요한 게 세율이잖아요. 무슨 세율? 표준세율. 유상은 숫자 배열이 하나, 둘, 셋, 넷. 일주일 전 거 유상은 하나, 둘, 셋, 넷 가장 높은 세율이 4%. 자, 그 다음 상속은 뭐다? 38광땡 8. 증여는 무상이죠? 815. 2 붙이면 돼요. 자, 그 다음 원시는 282. 그 다음 공유물은 032. 2만 붙이면 되고. 할 게 없네요? 이거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배웠나요? 과세표준. 원칙은 뭐다? 유상. 원칙은 신고가액. 그 다음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 다음 믿을 수 있는 거 6개죠?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6가지를 뺀 나머지는 시가표준액하고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래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갔잖아요. 자, 오늘은 등록세로 가자고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초니까.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항상 한 장짜리. 오늘은 자 등록면허세를 배웁니다. 이거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과거의 등록세와 과거의 면허세. 자, 또 까먹었네요. 자, 원래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슨 세금을 냈어요? 무슨 세금? 취득세. 취득세 소유권. 그 다음 등기를 할 때는 과거에 무슨 세금 냈어요? 등록세. 2010년까지 따로따로. 자, 그 다음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역시 등록세.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 뭐다? 면허취득. 아주 이건 잘하네요. 자, 무슨 세금을 냈어요? 면허세. 이렇게 2010년까지는 따로따로 갔네요. 따로따로. 숫자 기억해야 돼요. 2010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1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통합시켰죠? 이렇게 4가지를 몇 개로? 2개. 자, 합쳐서 뭐다? 취득세. 합쳐서 요렇게. 그 다음 합쳐서 뭐다? 등록면허세. 그럼 등록면허세는 2개네요. 그죠? 하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하나는 뭐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2가지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출제되는 게 뭐다? 부동산 관련 이해예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해는 뭐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합쳐서 뭐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이해는 배울 필요가 없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하면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다. 뭐를 취득했을 때? 소유권 이외,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임차권 취득, 말소 등기 이런 거. 뭐를 납부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죠.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어디로 간다? 등기소에 접수를 하게 되네. 그래서 세법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예요? 세금 납부 과정. 등기 절차는 알 필요 없고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할까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 영수증 챙겨라. 그럼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취득세는 60일.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60일 안 써요. 원칙이.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이에는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 전이라 하면 접수할 때까지만 내면 돼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 한번 보자고요. 자, 어디 나와 있어요? 자, 173페이지. 173페이지 나와 있죠? 등록면허세. 자,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 178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178페이지. 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자고요. 등록면허세의 의의 및 정의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총론에서 뭘 배웠어요? 칠판 주목하세요.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언제 성립해? 등이니까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등기 등록할 때까지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전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럼 등록면허세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줄만 밑으로 그으면 돼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를 어떤 단어가 등장한다. 설정, 변경, 소멸. 소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 기준이다? 공부 기준이에요.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 사실 기준이죠. 딱 하나 공부 기준은 뭐다?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공부에 권리증에 그죠?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공부에. 그래서 공부에 기록을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겠죠? 권리증에 이름이 올라갈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공부 기준이 항상 등록면허세는 필수가 뭐다? 공부 기준이다. 공부자 나와 있나요? 그 다음 자, 등록면허세는 기초 누가 주인이다?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도구. 도구세요. 도구세. 자,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럼 등록면허세는 경기도는 누가 주인이에요? 도지사. 도지사요.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는 뭐다? 구청장이 주인이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약자가 뭐다? 도구세. 그러니까 총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내용. 그래서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구. 가끔가다 집에서 등 가려우면 도구를 긁으면서 등록면허세를 기억해야 돼요. 왜 남편이 안 긁어주지? 승질 낼 필요가 없다고요. 안 긁어줘요. 시간이 지나면. 자, 설정 등기죠. 그죠? 이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소유권이 아닌 것,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임차권, 소유권이 안 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 임차권 설정 이런 거. 자, 그 다음 변경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말소등, 지목 변경 등기. 지목 변경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낸다? 등록면허세. 지목 변경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그럼 취득으로 본다. 2%는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 그다음 지목 변경은 소유권이 아니죠?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취득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등기는. 취득세는 뭐랑만 관련이 있어요? 2%. 취득으로 본다. 2% 내는 거야. 2%. 거의 까먹었어요. 지금 상태가. 자, 그다음 소멸 등기는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 그래서 소멸은 세법에서는 무슨 등기를 얘기한다? 말소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항상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명의자. 그래서 명의자를 보고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공부에 이름이 올라간 자. 명의자.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뭐가 된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쭉 제가 설명했네요. 자, 근데 제일 밑에 봐요. 특징. 자, 179 특징 1.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기등록이란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행위세. 그 다음 재산권과 유통거래에서 과세하므로 뭐다? 유통세입니다. 유통세예요.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기록하니까 내는 세금이죠.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수수료다 그러면 안 돼요. 공부에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므로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그래서 공부에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므로 6,000원이 안 되더라도 최저 얼마를 걷어간다? 6,000원. 이게 최저한제예요. 최저세액제가 있다. 6,000원.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500원이다. 최저 얼마를 걷어간다? 6,000원. 자, 그 다음 3번.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무가 성립하는 뭐다? 형식주의다. 즉 명의자 과세 원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등록면허세는 뭐 기준이다? 공부. 공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반드시 뭐다? 사실상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매매 등은 진짜 주인이 뒤에 숨어 있죠. 그래서 공부에 올라갈 때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뭐다? 납세무자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주의라고도 얘기한다? 형식주의.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특징은 뭐다?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그 등기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실질 소유자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이름 보고 과세하는 뭐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라고요. 뒤에서 일단은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180페이지 제2절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제2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이라고 나와 있죠. 자, 1번 납세 의무자. 자, 나왔네. 또 첫 번째 줄 쭉 읽다가 뭐 기준이다? 공부. 자, 권리증에 이게 공부입니다. 공부 이게 권리증이야.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이름이 올라가면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납세 의무자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면 안 돼요.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증대되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등기등록을 하는 자. 등기등록을 하는 자는 뭐다?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 권리자 이름이 올라가죠. 명의자. 그래서 이름 보고 과세하는 뭐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명의자를 보고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다? 형식주의.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등록을 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요.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죠? 대출 받잖아요. 대출 받아 1억을 대출 받아.
담보대출이네요. 담보대출. 세 글자로 은행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그 다음 갑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잖아요. 채무자. 1억 빌려왔네요. 그럼 은행은 1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를 신청하나요? 저당권 설정 등기. 구체적으로는 근저당 설정하죠. 그죠? 근저당 설정에 줄여서 저당권. 자, 그럼 이제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은행 이름으로. 은행 이름으로 올라가요. 은행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저당권자. 저당권자를 뭐라 그래요? 등기 권리자. 자, 그래서 1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를 들어간다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들어가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들어갈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누구다? 은행. 무슨 등기를 물어볼 때? 설정 등기를 물어볼 때는 뭐다? 저당권자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권자 이름으로. 권자. 자, 빚을 갚습니다. 이제 저당권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말소.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포인트는 뭐다?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요. 자, 그 다음 빚을 갚으면 말소시키죠? 말소시켜.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죠? 말소시킬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갑. 이 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당권. 저당권보다 설정자. 그래서 항상 납세무자 문제를 풀 때는 설정 등기는 권자.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말소시킬 때는 권자가 지워져요.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누가 납세무자다? 설정자.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밑에 180페이지 엄청 나왔잖아요. 자, 1번 저당권 설정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권자. 그 다음 임차권 설정은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임차권자. 자, 그래서 설정 등기는 전부 뭐다? 권자예요. 권자.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마지막 줄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죠? 누가 납세무자다? 설정자. 이렇게. 자, 오른쪽 확인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안 풀더라도 꼭 풀어봐요. 아는 범위 내에서 확인 예제 가운데 문제. 자, 포인트가 무슨 등기를 물어봐? 설정 등기를 물어볼 때는 누가 권리자다? 은행. 은행이 저당권자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은행. 은행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채권자. 네 글자로 저당권자. 자,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설정 등기가 아니라 만약에 말소 등기라고 나오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나요? 말소 등기는 뭐다? 권자가 지워지죠?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뭐다? 누구다? 채무자.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2번이지.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야? 을이잖아. 갑은 납세 의무자하고 관련이 없어요. 갑이 은행에 1억을 대출받으면서 을이 부동산에 친구 거야. 을 부동산에. 알아들었나요? 맨날 갑이래. 갑질하고 싶은가 봐.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 알아들었나요? 갑은 세금 납세 의무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친구 사이니까 부담은 해줄 수 있죠?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은행에 대출 받고 싶어. 친구를 찾아가죠? 야, 보증 좀 서달라. 이런 거요. 그럼 친구는 보증을 금방 서줘, 안 서줘? 아이고, 요즘 안 서주는구나. 아유, 그렇지. 보증 서졌다가 이혼당해.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등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친한 친구가 찾아온 거야.
그럼 공동등기돼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돼? 마누라 앞에 가서 얘기해라. 그럼 끝나잖아. 그럼 끝났지. 자, 결론이 뭐다? 설정 등기는 은행. 권자요, 권자. 그럼 말소 등기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뭐다? 저당권 설정자인 을이 답이에요. 갑이라고 하지 마세요. 참 세법은 할 게 없어. 일주일 만에 복습만 좀 한다면. 자, 과세표준 설마 일주일 만에 세법을 처음 보지는 않겠죠? 처음 봐. 뭘 자랑이라고 처음 봐. 10분씩이라도 공부하면 돼. 한 장짜리로. 흐름만 안 까먹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결정한다? 세율.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과세표준은 두 가지를 다 쓰죠. 종가세. 뭐를 쓴다 그래서 양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도 계산하고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도 계산한다. 여기에 양은 뭐다? 건수.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181쪽 나와 있죠. 2번의 과세표준. 그래서 부동산 가액으로도 하고 부동산 가액으로 하면 뭐다? 세 글자로 종가세.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에는 채권 금액으로 하니까 종가세. 그러나 말소 등기는 뭐다? 건수. 건수로 계산하면 세 글자로 뭐다? 양세가 되네요. 자, 그럼 1번 부동산 가액. 취득세랑 원리가 똑같잖아요. 자,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할 때는 원리가 뭐다? 자, 칠판 봐요. 이것도 유상이에요. 유상. 원칙이 있고 뭐가 있나요? 예외. 그 다음 특례. 딱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왜 이해가 나와요? 왜 이해가 나오냐고요? 자, 우리가 2010년까지 취득세는 납부하고 취득세 몇 프로였어요? 표준세율 2%. 2010년까지. 그 다음 등록세. 소유권인데 등록세는 납부를 안 했어. 이렇게. 취득세는 2% 내고 등기를 안 했다고요. 이거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2011년 1월 1일에 이 부분을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결국 이거는 뭐다?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인데 소유권을 원래 취득하면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이해와 이해를 합쳐서 낸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두 개를 합쳐서 내는 거야. 근데 2010년까지 요에는 납부를 하고 요에는 등기를 안 했죠? 그러면 다시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따로 낸다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거 소유권이잖아. 이거 또 취득세를 내면 앞에서 2%랑 중복됐죠? 합쳤다고 종전보다 많이 과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유권도 미등기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이유는 앞에서 2% 냈으니까. 자, 그럼 배운 거 똑같잖아. 원칙이 뭐다? 부동산가액, 신고가액. 예외는 뭐다? 예외는 뭐라고 배웠어요?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땅과 토지는 뭐다? 공시가격. 그리고 특례는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몇 개? 6개. 왜 사실상이 붙어? 언제나 취득가액을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6개는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없어요.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뭘로 간다? 큰 금액.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원리가 똑같아요. 단 다른 점은 두 가지다.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등기하는 거잖아요.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입니다. 등록 당시예요. 자, 그래서 그거 보자고요. 자, 181쪽. 자, 파란 거 뭐다? 등록 당시.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등록 당시.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신고가액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자, 그 다음 적게 신고하면 뭐다? 시가표준액.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에다 포인트는 뭐다? 적은 경우. 그래서 적을 때는 무조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자, 넘기지 말고요. 근데 1번 뭐야? 소유권이잖아. 소유권이죠?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은 등기 시 뭐를 과표로 한다? 부동산 가액. 세 가지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결정한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알아들었나요? 이거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 다음 가등기도 뭐다? 가등기도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원칙이. 본등기를 위한 가등기죠. 자, 그 다음 지상권도 뭐다? 지상권이 뭐다? 남이 땅 위에 내 권리를 보호받는 거죠. 남이 땅 위에 권리를 보호받으니까 땅이 뭐다? 부동산 가액이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것은 약자로 뭐가 있다? 몇 개? 3개? 소가지. 이렇게 소가지예요. 소가지. 발음 잘해야 돼요. 소가지. 알아들었나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채권 금액이 아니라 뭐를 과표로 한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한다. 소가지예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나왔네. 지난번에 언제나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보면 6개잖아요. 박스에 6개. 기업, 국가 등.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 밑줄 긋고, 그 다음 공경매, 그리고 디귿 공매협회 못 적어라. 경매. 자, 그 다음 판결문은 모든 판결문하면 안 되죠.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뭐다?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줘요. 확정된 판결문. 자, 그 다음 리을 옆에 뭐가 있다? 법인장부로 증명해도 믿어주죠. 법인장부에 밑을 긋고. 자, 그 다음 미음 나왔네.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것도 믿어줘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그럼 토탈 몇 개다? 6개. 그럼 6개는 언제나 사실상 거래가액이 확인나니까 시가표준액과 관계가 없어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가네요. 자, 취득세와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칠판 주목하세요.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다? 등록 당시. 취득세랑 다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점은 사실상 취득가액이잖아요. 취득세는 무조건 사실상이에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가액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뭐를 합니까? 감가상각을 하죠? 감가상각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감가상각하면 재산의 가치가 내려가죠. 또는 뭐를 할 수 있다? 뭐를 했을 때? 자산 재평가할 수 있죠? 자산 재평가하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다? 등록 당시 뭐다? 감가상각을 하거나 자산 재평가를 하면 원래 취득가액보다 달라지죠? 달라지잖아요.
그럼 달라진 경우, 달라져. 달라진 경우는 등록면허세는 어떤 가액을 과표로 한다? 즉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취득할 때는 5억이야. 5억에 5억. 취득할 때는 5억이라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5억에 대해서 옛날에 2% 낸 거예요. 등기를 안 하니까 5억에 대해서는 또 취득세를 내면 2%가 중복됐죠?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근데 등기할 때 보니까 이게 6억이 된 거야. 6억. 그럼 등록면허세는 5억으로 계산하지 않고 얼마로 계산한다? 6억으로 계산한다. 그럼 6억은 증명해야죠. 그죠? 법인장부로 증명을 하면 6억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 얘기예요. 나와 있잖아요. 꼭대기. 파란 글씨. 이거 3번 출제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다만 꼭대기 두 번째 줄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언제나 6개는 사실상. 그러나 등록 당시 밑줄 긋고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졌죠? 달라지면 절대로 사실상을 쓰면 안 돼요. 세금을 정확하게 걷겠다. 무슨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 그래서 변경된 가액은 말로 떠들면 안 되죠? 과로. 말로 떠들면 안 된다. 과로.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하라 이거지. 증명된 가액이 있다면 6억으로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변경된 가액은 길게 어떻게 표시한다? 어쩌고저쩌고 장부 등으로 결산서 등으로 뭐라? 증명하라 이렇게. 자, 칠판 주목하세요. 지금 뭐 결정했어요? 부동산 가액.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여기 보세요. 과세 표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원칙은 신고하라.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리고 6개는 언제나 뭐다? 사실상 가액이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뭐야? 이걸로 쓴다. 단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유로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박스 별표시 딱 하고 반드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부동산가액 결정할 때 취득세는 뭐다? 등록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예외는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그리고 특례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몇 개? 6개. 그럼 오늘 등록면허세죠? 첫 번째 다른 점은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은 똑같죠?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도 똑같은데 괄호 어떤 용어가 들어갔을 때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등객 사유로 변경되면은 무조건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지금 뭐 결정했어요? 뭐 결정했다? 부동산 가액. 왜 부동산 가액이 나와요? 옛날에 2% 내고 등기를 안 하는 것들은 뭐다?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과표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소가지. 3가지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부동산 금액이 아니라 2번. 딱 별 하나 붙이고요. 채권 금액. 이번에는 채권 금액이에요. 부동산 가액과 채권 금액 하면 안 돼요. 자, 1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밑줄고 있는 경우. 있으면 당연히 뭐를 과표로 한다? 채권 금액. 당연한 거죠? 출제는 될 수가 없고 뭐가 나온다? 두 번째 줄.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없을 때 밑줄 없을 때는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거를 채권 금액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없을 때는 뭘로 간다고요? 없다. 그럴 때는 목적이 된 거 부동산 가액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것. 자, 칠판 봐요.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하잖아요. 설명을 이래 했고 은행에서는 무슨 등기 들어가?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등록면허세를 1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 설정할 때는 뭐다? 20, 30%더 얹히죠? 채권 최고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게 대표적으로 뭐다? 근저당 설정할 때 채권 최고액을 과표로 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용어로 우리는 점수 목적이죠. 있다 그러면 채권 금액,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은 뭐가 나오면 맞는다? 목적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 시 채권 최고액을 과표로도 한다고요. 자, 없다 그러면 뭐가 답이다? 목적이야. 목적하면 틀려요. 목적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동그라미 하나. 5번 출제된 거예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는 딱 몇 가지밖에 없다. 4가지. 4가지.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경우에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4가지만 알면 돼. 가압류. 자, 칠판 봐요. 가압류 왜 해요? 돈 받으려고 하잖아요.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압류.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 왜 하는 거예요?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 다음 가처분도 똑같아. 돈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다? 경매 신청. 시험에 나오는 거는 4가지예요. 경매 신청 왜 해요? 돈 받으려고, 채권 받으려고. 그래서 4가지의 공통은 뭐다?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채권 확보와 보존을 위해서 합니다. 4가지는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압류 왜 들어가? 돈 받으려고. 경매 왜 들어가? 돈 받으려고. 알아들었나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은행 입장에서 뭐다? 돈 받으려고. 무슨 금액?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 약자가 뭐라 그랬어요? 가져가 경매. 가져가 경매. 가져가. 그래도 안 되면 경매로 가져가라. 왜?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채권.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가압류예요. 가압류는 부동산 가액하면 틀려요.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무슨 금액? 채권 금액. 그래서 가져가 경매는 뭘로 간다? 채권 금액. 기초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4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조문을 봐야 돼. 가등기. 잘 봐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기도 해요. 이거 쏘가지잖아. 가등기. 잘 봐요. 가등기는 법조문이 원칙은 뭐다? 부동산 가액.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뭐다? 또는 채권 금액. 2가지가 법조문이에요. 이렇게. 가등기는 과세표준이. 자, 부동산 가액은 뭐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부동산 가액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채권이죠. 채권 보존을 위한 이거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 담보는 채권하고 관련이 있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뭐를 과표로 한다? 부동산 가액. 담보를 위한 가등기는 뭐다?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 법조문만 알면 돼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고정. 그래서 가등기도 뭐다? 채권 금액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정도. 저당권이 채권이니까. 자, 그다음 그 외. 자, 올라가지고요. 그 외 나와 있잖아. 가등기 이렇게 법조문입니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뭐다? 부동산 가액. 그 다음 담보 가등기. 담보가 채권이에요. 담보 가등기를 위한 할 때는 채권 금액. 자, 그 다음 지상권 아까 했죠? 남이 땅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게 남이 땅 부동산 가액이에요.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보다 요역지. 요구하는 땅. 요구하는 땅. 승역지는 승낙하는 땅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뭐다? 요역지 가액을 과표를 합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땅이죠. 길 터달라고 요구하는 땅. 그 다음 전세권은 절대 뭐다? 임대차 금액 하면 안 돼요.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임차권은 3번 출제됐어요. 별 하나 딱 붙이고. 임차권은 뭐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전세권. 그래서 전세 금액이 보증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에 절대 보증금이 들어가면 틀려요. 월 임대차 금액 월세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땅, 요구하는 땅 권리를 찾는 거죠. 길 터달라고. 자, 여기까지가 뭐다? 금액으로 결정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가격으로 계산해요.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이런 거 등등등등. 자, 그 다음 건수. 옆에 딱 적어요. 4번. 건수로 계산하면 세 글자로 뭐다? 종양세가 되네요. 종양세. 자, 1번 무슨 등기 할 때? 말소 등기. 그 다음 지목 변경 등기. 소유권이 아니니까 특히 지목 변경 별 하나 딱 붙여요. 지목 변경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 이유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지목 변경 등기. 각종 등기. 그래서 이거는 다 필요 없고요. 몇 건? 한 건? 한 건 한 건 과세 한 건. 한 건에 얼마씩 걷어갈까요? 6,000원. 딱 적어. 한 건에 얼마씩 걷어간다? 6,000원. 그럼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무슨 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 그럼 세금 액수가 나오겠죠? 얼마? 이렇게 6,000원. 6,000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럼 두 건일 때는? 두 건일 때는 얼마 곱해? 얼마 곱해? 6,000원. 그럼 세금 액수는 얼마? 12,000원. 6,000원을 뭐라 그래요? 정액세율. 그래서 건수에는 퍼센트를 곱하면 안 돼요. 액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세 건일 때는 얼마 곱해? 얼마? 6,000원. 그럼 얼마? 18,000원. 계속 한번 해볼까요? 끝날 때까지? 이 6,000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뒤에 나와요. 자, 밑에. 자, 확인 예제 한번 풀어봐요. 간단한 거니까. 자, 가져가 경매잖아요. 가져가 경매는 채권,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뭐야 답이? 지상권은 남이 땅 갖고 계산해요. 부동산 가액.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 가져가 경매는 뭐다? 채권 금액. 네 가지 나와 있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뭐를 과표로 한다? 남의 땅. 부동산 가액이에요. 자, 넘어가죠. 이렇게 쉽잖아요. 세법은. 자, 그 다음 세율로 돌아갑니다. 이제 세율로 돌아가요. 자, 세율.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세율. 항상 세율은 지방세는 무슨 세율과 무슨 세율로 나온다?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보다 중과세율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율은 원래 어디서 만들어요? 법에서.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 표준세율. 무겁게 매기는 뭘로 구분한다? 중과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죠. 몇 프로? 50%. 부동산 등기는. 그래서 1번 표준세율 나왔잖아요. 항상 몇 프로? 50%. 100분의 50. 항상 100분의 50은 중과세율 하면 안 돼요. 항상 표준세율.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만.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조정이 가능한 표준세율. 이 박스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요. 다 끝났잖아. 박스 이거. 표준세율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왜 나왔어요? 소유권.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몇 프로만 냈다? 2%. 근데 뭐를 안 한 거야? 등기를 안 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등기를 안 한 거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세율을 적용해요. 그럼 결국은 뭐다? 등기를 늦게 했죠. 늦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 봐. 신축했어. 신축하면 등록에 대한 세율은 몇 프로였어요? 0.8. 합쳐서 취득세를 몇 프로 내야 돼? 2.8. 신축은 원시니까 2.8을 내야 돼. 근데 2% 낸 거예요. 내고 이해를 안 냈잖아. 그럼 또 취득세를 내면 뭐다? 2.8. 과거보다 많아지죠? 그래서 요 부분만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결국 등기를 늦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봐 이제 유상이잖아. 유상은 취득세가 몇 프로야? 하나 둘 셋 넷. 등기를 늦게 했으니까 뭔가 불이익을 줘야죠. 어떻게? 불이익을 줘야 돼. 취득세 큰 녀석의 1을 빼. 그럼 취득세 가장 큰 게 뭐야? 4%에서 2를 빼야 돼요. 2%만 냅니다.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되잖아요. 자, 상속. 상속은 취득세 큰 녀석이 몇 프로야? 38, 2.8. 그럼 2 낸 거예요. 냈으니까 뭐 몇 프로만 계산한다? 0.8. 증여. 증여 취득세에서 가장 큰 녀석이 몇 프로야? 3.5. 그러니까 취득세를 알아야 돼요. 2% 냈죠? 냈으니까 2% 빼고 몇 프로? 1.5. 그 얘기예요. 자, 소유권. 자, 보존 등기 취득세는 몇 프로야? 282. 2를 냈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또 내면 안 되잖아. 취득세를 0.8. 등록면허세 8. 8에 8. 자, 그 다음 유상. 옆에 딱 적어. 취득세 큰 녀석 하나 둘 셋 넷. 가장 큰 게 몇 프로야? 4%. 2를 낸 거예요. 2를 뺀다. 왜 뺀다? 2% 납부한 거니까 2%만 내. 1000분의 20. 2%. 퍼센트로 외우라고요. 천분비는 2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자, 상속 38이죠? 큰 게 8, 2.8이잖아. 2를 냈죠? 뺀다. 그러니까 8만 내는 거지. 그 다음 상속 외의 무상은 두 글자로 적어. 뭐를 얘기한다? 증여. 증여. 취득세 큰 녀석이 뭐야? 3.5. 그러니까 2를 빼면 1.5. 천분비로 뭐다? 1000분의 15.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왜 여기 나왔어요? 미등기 부동산. 옛날에 2%만 내고 등기를 안 하는 거는 2011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고요?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나머지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자, 칠판 보세요. 나머지는 이외. 나머지는 전부 몇 프로다? 0.2%. 이거는 쉬워. 0.2. 나머지는 전부 1000분의 2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일은 뭐다? 뭐 갖고 헷갈리게 만든다? 과세 표준을 정리해야 돼요. 항상 1000분의 2 앞에는 과세 표준을 딱 봐야 돼요. 과세 표준을 갖고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자, 첫 번째는 뭐다? 가등기는 뭐에 1000분의 2이다. 아까 있잖아. 채권 금액 또는 뭐다?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그 다음 지상권은 뭐에 1000분의 2이다? 부동산가액.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 여기에 천분의 둘. 그 다음 전세권은 전세금액을 보호받는 거죠. 전세금액의 천분의 둘. 자, 임차권은 별 하나 딱 붙여.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임차권입니다. 뭐의 천분의 둘이다? 월 임대차 금액의 천분의 둘. 시험은 뭘로 나와? 보증금 하면 틀려요. 보증금은 전세권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 절대 보증금에 속지 말자. 그 다음 나왔네. 4개. 가져가 경매. 가져가 경매는 뭐의 천분의 둘이다? 채권 금액. 절대 부동산가에 가면 안 돼요. 자, 가압류 딱 별 하나 붙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압류야. 가압류는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채권 금액의 천분의 둘.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올까요? 부동산가액의 천분의 둘 틀려요. 4가지는 채권 금액. 여기까지가 뭐다? 종가세. 그 다음 그 밖에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매 1건당 얼마? 6,000원. 그래서 건수로 하니까 뭐다? 3글자로 종량세. 그래서 종량세는 일정한 금액 얼마를 곱한다? 6,000원. 6,000원 곱하는 거에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액세율.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정액세율. 그럼 위에 거는 무슨 세율이라 그래? 6글자로 차등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일정한 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차등 비례세율. 6,000원은 무슨 세율이다? 정액세율. 위에 거를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4글자로 줄여서 뭐다? 비례세율. 그래서 과세표준에 일정한 율을 곱하죠? 일정한 율을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 자, 그 정도 알아둬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자, 확인 예제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예요. 확인 예제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뭐를 물어보는 거야? 표준세율. 암기력 테스트예요. 표준세율. 표준세율을 외우라 이거지. 그 얘기예요. 한번 해봐요. 표준세율. 다 맞는데 답이 4번이잖아요. 임차권 천분의 둘 맞죠? 앞에 조심하라 그랬어요. 앞에 조심하라 그랬어요. 임차 보증금 벌써 틀렸잖아. 뭘로 고쳐야 돼?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은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에 속지 말자. 자, 그 정도만 알고요. 처음은 지금은 잘 안 돼요. 지금 외우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세율은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칠판 보자고요. 자, 무겁게 매기는 뭐다? 등록면허세도. 중과세율이 있네요. 칠판 주목하라고요. 몇 배만 알면 된다? 3배. 3배만 알면 돼요.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를 할 때는 몇 배다? 3배. 자, 그래서 2번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할 때는 표준세율의 몇 배다? 3배. 3배만 알면 돼요. 3배. 단 3배더라도 도시에 필요한 중과업종은 제외를 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배요. 기초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몇 배로 간다? 3배. 2배 하면 틀려요. 기초 3배. 시험은 어떻게 나와? 2배 틀려. 그럼 3배는 분수로 나와. 항상 분수로. 3배. 3배는 분수로 어떻게 적어요? 3이니까 100분의 300. 이게 3배예요. 3. 절대 시험은 배로는 안 나와요. 분수로 고급스럽게 3배. 100분의 300. 나머지는 필요 없이요.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코스. 자, 쭉 넘겨서 189쪽 하자고요.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자, 요걸 하기 전에 188 뭐가 나와 있어요? 비과세 나와 있죠? 요거는 기초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납세 절차 보자고요. 납세 절차 봤어요? 자,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 소재지. 우리는 1번만 알면 돼요. 기억 박스.
항상 부동산은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옆에 저거 누가 갖고 갑니까? 누가 주인이야? 도구세. 소재지. 도구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왜 소재지예요? 소재지로 가야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사용할 수 있죠. 소재지 누가 주인이다? 도구세. 그 정도만 알아요, 기초는. 자, 넘어가죠. 자, 징수방법. 그래서 징수방법을 하기 전에 똑같아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납세지는 원칙이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소재지. 자, 그 다음 징수방법. 자, 신고 납부는 납기가 없어요. 원칙이 뭐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전까지. 자, 여기 보자고요. 언제까지 납부한다? 전까지. 전까지 납부한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뭐다?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로 가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개정법. 개정법이에요. 그 옆에 저거 취득세와 동일. 취득세에서 배웠어요. 이거 무슨 사유야? 추징사유. 일반 물건이 중과 물건이 됐을 때는 30일이 아니라 며칠을 쓴다? 60일. 등기 등록한 후 뭐가 됐다? 중과 물건이 되면 두 글자로 적어 추징해야죠. 추가징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절대 30일 하면 안 돼요. 취등록면허세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니은도 똑같은 거예요. 비과세 받았다, 면제 받았다, 경감 받았다. 이게 뭐다? 부과대상. 포인트는 두 번째 줄 추징대상. 그래서 추징사유는 작년까지는 30일 했어요. 너무 촉박하다. 60일로 연장됐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나오면 절대 30일 쓰면 안 돼요. 60일 엔드 마지막 줄 봐야 돼요.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60일 엔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엔드 괄호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 이거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에요. 가산세 제외.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가산세 처리예요. 가산세 제외 3번 출제됐어요. 가산세 포함하면 틀린다고요. 가산세를 포함하면 추징금액이 줄어들죠? 제외. 취득세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191쪽 3번 신고의제. 3번 별 딱 붙여요. 이거 5번 출제됐어요. 신고의제. 신고의제. 자, 칠판 보세요. 자,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죠. 등록면허세는 뭐다? 전까지 납부하잖아요. 접수할 때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뭐다? 접수할 때까지 내고 등기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접수할 때까지 내니까 대부분 신고를 안 해요. 신고를 안 한다고요. 신고를 안 해요. 신고 안 했어요. 신고를 아니한 경우. 그래서 그 포인트가 그 얘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요. 아니한 경우도 어떻게 하면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 납부하면 세금상 불이익을 안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까지 납부하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뭐다? 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불이익을 안 주는 거예요. 전까지 납부하면 어떻게 하겠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불이익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고로 마지막 지문이 뭐죠? 신고를 안 했잖아. 그래서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1번이에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옳은 지문. 그 다음 끝까지 물어볼 때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이익을 안 주는 겁니다. 왜 불이익을 안 준다?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러나 취득세는 60일이죠. 취득세는 60일. 하루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어버려요. 이거는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불이익을 안 준다. 자, 그리고 예외는 보통징수. 항상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뭘로 간다? 보통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체납된 세액을 어떻게 해서 합쳐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공통사항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가산세 적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까지 납부하면. 그러나 어떨 때는 등록면허세도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을까요? 과소신고했을 때. 적게 신고하잖아. 그리고 여기 봐요. 어떨 때도부터 추징사유. 추징사유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그럴 때는 60일 붙어요. 그럼 60일 이내에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적게 신고하거나 60일 이내에 신고 안 했을 때는 가산세가 붙는다. 이럴 때는 항상 뒤에 지문은 뭐다? 보통징수. 가산세율은 자 읽어보고 자 넘어가죠. 자 190있죠. 자 부가세. 자 등록면허세는 왜 내는 세금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죠. 이름만 알아두면 됩니다. 둘 다 붙어. 지방교육세, 농특세, 이름, 세목만 알면 돼요. 둘 다 붙는다고요. 그리고 3번 별 하나 최저한세. 최저한 세금을 걷겠다죠. 이거를 옆에 적어 5글자로 최저세액제. 양괄호 3번 하고 있어요. 최저세액제. 최저한 세금을 걷는다. 6,000원이 안 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얼마 걷는 거다? 6,000원으로 한다. 걷는다는 뜻이에요. 미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끝났어요? 등록면허세. 자 여기 프린트 한번 봐요. 지금까지 강의한 거를 프린트로 정리해 놨어요. 지금까지 강의한 거를 프린트로 정리해 놨다고요. 뭐 빼고? 비과세 빼고는. 비과세는 다음 코스에 들어가요. 기초니까. 비과세 빼고는 다 정리했어요. 자 정리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자고요. 네, 잠시 쉬었다 합니다.